이제 어떠신가요? 좀 많이 심하구나. 아, 심하시구나. 네, 제가 이거 말씀을 한번 드리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유선화라는 회사는 요 이름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고요. 유선화 회사는 조금 특이해요. 일반적인 다단계 회사랑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세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전문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다단계 뭐 우리가 화장지나 뭐 고등어나 멸치를 파는 그런 회사랑 틀려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세포를 연구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 한번 보시면 영양제를 이제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 왜 먹어야 되는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의학, 즉 과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거냐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100조개의 세포로 사람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일은 세포가 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의 모든 일은 세포가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거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잠이 와라 그러면 졸려지나요? 배고파져라 그러면 배고파져요? 침이 나와라 하면 침 나와요? 콧물 나와라 하면 콧물 나와요? 눈물 나와라 눈물 나와요? 아니에요. 모든 거는 세포, 즉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승질나는 것도 있잖아요. 화나는 것도 호르몬이에요. 행복한 것도 호르몬이고요. 엔돌핀 호르몬 들어보셨죠? 그런 호르몬. 네. 여성분들 많으니까 매달 하는 그런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바이오리듬 있어요. 그런 호르몬에 의해서 기분도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없어요. 심장한테 쪄라 그러면 뛰고 멈춰라 멈추고 똥아 나와라 하면 똥 나와요. 내가 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신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사람 이 기능 중에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나는 그냥 본 거 머리에서 해석해 주는 거야. 오 여자네? 이쁘네? 뭐 이렇게 그거 해석하는 거 뿐인 거예요. 우리 움직이는 거 어? 똥 내려오니까 빨리 화장실 가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내가 하는데 대부분 거는 내가 하지 않아요. 대부분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세포가 일을 하는데 세포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세포가 건강하려면 잘 드시면 됩니다. 어떤 걸? 영양소를. 네. 음식 잘 드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과 식이섬유를 잘 드시면 되는데 그냥 잘 먹으면 안 되고요. 골고루 잘 드시면 되고요. 또 골고루도 중요하지만 찔끔찔끔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건강할 만큼의 충분한 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잘 드시면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죠? 네, 탄수화물 많이 먹죠. 밀가루. 그렇죠? 네.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영양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라고 그랬는데 이걸 충분히 먹을 때 그 양을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음식을 나는 잘 먹는다. 나는 매일같이 야채과 챙겨 먹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아파서 상담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까요? 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는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이걸 보시면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취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에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에 무려 19ton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에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란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미네랄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신체의 생리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셨듯이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지 건강하게 몸에 건강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뱃살을 찌우고 있는 거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영양소가 많이 줄고 26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과거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지금 26개를 먹어야지만 비슷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개를 사과를 드셔보셨어요? 한 2개 먹으면 신물 나죠? 네. 이게 사과인지 식초인지 헷갈리죠?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고기들도 마찬가지. 네. 고기가 먹는 것도 사료고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 사육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항생제를 또 키우니까 더 문제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국민 영양조사 결과를 내는데 우리 전 국민의 71%가 칼슘이 부족하고 비타민이 57%가 부족하다고 2014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0년도 거를 비교해 보니까 높아진 거죠. 2014년도. 갈수록 영양 밸런스가 깨지고 있다. 영양 불균형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많이 영양이 부족하다. 네, 화학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하루에 야채과일을 유기농이죠. 야채과일을 5kg 정도 5접시를 먹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물론 먹을 수는 있어요. 바구니를 옆에 차고 하루 종일 먹으면서 하면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얼마나 드셔보셨어요? 고기 먹을 때 상추 한 200g, 300g 드셔보셨나요? 못 드셔보셨어요? 상추? 몇 개 싸면 배부르죠? 네. 네, 그쵸. 상추만 한 500g 드셔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네, 그대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이 현대인들은 없다. 먹을 수 있어도 비용이 부담된다. 엄청 중요해요. 네. 자,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토양에 영양이 고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아토피가 있는 엄마들한테 꼭 보여드리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면 꼭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인 아토피.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앉을래요? 이 병원은 아토피와 미네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아토피가 있는 동생과 아토피가 없는 누나의 체내 미네랄 함유량은 어떤 차이를 보인다. 미네랄 검사에 이용되는 건 적당량의 모발인데 모발은 인체 내 미네랄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도와 같다. 이 검사를 통해 주요 미네랄의 양과 중금속 오염력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네랄이 인체에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생리활동에 관여하면서 면역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승환이는 비소라는 거에 정상보다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중금속. 근데 반면에 지연이는 그 비소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비소, 중금속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영양소. 하는 이런 능력들이 여기가 정상. 하얀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얘의 면역 기능도 오히려
제일 부족한 건 얘는 마그네슘이니까 시금치, 두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얘는 좀 많이 보내주고 아토피가 있어서 오는 환자의 10명 중에 8명은 이 미네랄 불균형에 와 있어요.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그리고 그 환경 중에는 토양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이런 알러지 질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미네랄. 그렇다면 미네랄은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토양 속에.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대륙에 걸쳐 토양 속 미네랄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화학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비료 성분인 인산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 토양의 80% 이상이 염류장애에 처해 있다. 이 염류장애가 되면 토양의 산성도도 5 이하로 급격히 산성화가 이루어지고 토양 안에 그 미네랄이 어떻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또 토양의 물가와 맞는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상당히 아주 그냥 시급하죠. 문제점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토양에 영양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고 화학비료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땅이 지금 산성화되어 있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보안 때문에 깨지는 거 좀 이해하세요?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영양제를 드셔야 되는데 활성산소가 그럼 뭘까요? 활성산소란 뭐냐면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잘생긴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생선은 장내 구석체를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때 배사 과정 중 흡입한 산소 일부가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한 산소로 바뀐 것은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하루에 무려 100억 누구나 100어깨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산화, 자외선, 과도한 음주, 미세먼지 스트레스, 포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뇌, 간, 피부 등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곳곳이 공격을 당하면서 세포의 DNA와 조직을 손상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50%나 감소하는데 항산화 물질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핵심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산화를 막는 핵심 물질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항산화 물질은 코엔자임 Q10. 예, 근데 코엔자임 Q10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줄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어쨌든 생기는데 더 많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죠. 그러므로 생기는 게 뭐겠어요? 염증. 그걸 4번을 메커니즘으로 4번을 공격을 받으면 DNA가 분해되고 암세포가 되죠. 예. 근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겨서 병들이 생기는 거죠. 건강한 세포가 이런 모습이고 손상한 세포는 이런 거예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의 그 질병에 몇 프로하고 연관이 있을까?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90%나 있어요. 90%. 왜? 현대인들의 질병은 다 염증성 질환이에요. 거의 대부분. 피부는 피부염, 코는 비염, 눈은 결막염, 각막염, 분해염, 위염, 장염, 심장은 심장염, 간염, 폐렴, 다 염이죠. 아토피, 피부염 다 염이 너무 붙잖아요. 관절은 관절염. 다 염이에요.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즉 영양의학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하나로 봐요. 염증성 질환. 빈혈도 전신 염증성 질환이 몇 개 있죠. 고혈압, 당뇨, 빈혈,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어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다 염증성 질환, 전신 염증성 질환.
한 곳에 나오는 거는 그 이름이 또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만 잘만 관리해도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더 먹어야 돼요. 그냥 여기 얼굴만 이뻐지는 것 때문에 드시는 게 아니라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영양제의 선택 기준이 있죠. 모든 다단계 회사, 모든 영양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포함 모든 회사는 자기네게 좋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보고 아 먹어봐야겠다 라고 하거나 또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좋은 영양제의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지만 되는 거지 한 회사가 광고로 인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 회사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영양제의 5가지 기준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원료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 속에 불순물, 중금속 등 이런 것들이 없고 독성이 없고 안전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양소가 골고루 필수적인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함량이 충분해야 돼요. 함량의 충분은 세포의 기능,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 만큼 세포가 재생이 잘 되고 건강해지게끔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취율이 높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생취율은 흡수가 잘 되고 몸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래서 온몸 곳곳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생체에서 이용하는 유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이토케미칼, 이것은 식물성 화학물질, 색깔에 들어있는 성분들,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성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갖춰진 것을 좋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분석해놓고 연구해놓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선진국에는 있어요. 선진국에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영양제를 비교해놓은 가이드북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왜 누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안 썼냐면은 그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쓰지 마세요. 일반인들 서플 뭘 알아요? 뭐 유식해 보이려고? 발음이 잘 안 되잖아. 누트리셔널 서플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영양제를 비교해놓은 책이다? 얼마나 쉬워요. 영양제를 비교해놓은 책인데 캐나다 보건성, 즉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미국과 캐나다, 요즘에는 유파는 남미까지 나와 있지만 거기에 있는 종합 비타민을 분석해놓은 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보건성이 라이맥 윌리엄 박사한테 4년마다 의뢰를 하죠. 그래서 4년마다 나온다. 이 책을 근데 처음에 얘기하면 안 믿죠. 그래서 저는 꼭 아마 다 보여주실 거예요. 누굴 보여줘요? 여에스더를 보여줍니다. 여에스더. 잠시만요. 여기. 이걸 보여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뭘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여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루 한두 번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제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맞는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모든 종합 비타민제는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2003년도 라이맥 윌리엄 박사의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라고 한 다음 캐나다 보건성은 라이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500개의 종합 비타민제의 평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비타민제를 모은 다음 바로 버린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원료가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제를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요. 어떤 원료에서 나온 제조냐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의 50-60% 이상이 중금속이 많은 땅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금속이 많은 원료는 아무리 좋은 공정 과정을 거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기농으로 재배한 질이 좋은 원료여야 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내가 똑같이 비타민을 먹었는데요. 그 비타민이 저기 대장 끝에 갈 때까지 녹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몸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조직에 잘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도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비타민제는 서너 시간도 작용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어떤 비타민제는 7, 8시간 이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비타민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 PHYTO, 바로 식물성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을 열심히 먹으면 전립선암의 예방이 되고요. 레스베라트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가방에서 꺼내서 저는 사업을 하니까 갖고 다닙니다. 해서 보여드려요. 보여드린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3판 여기서 중점은 생체율 96.1% 보여드리고요. 다른 거 궁금해하시면 보여드려요. 네. 뭐 우리를 도와주는 암으로 가는 길도 당연히 보여드려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판에서는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죠. 금메달 땄다는 의미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 금메달을 땄다라는 의미, 이게 뭐냐 이거지. 최고로 좋은 제품, 별 5개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제품, 그 금메달 땄다는 의미를 뭘로 표현하냐 이거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좋은 영양제 기준, 네. 다 포함되는 거야. 네.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골고루 잘 들어가 있고 먹었는데 흡수가 잘 되고 생체용률이 높아. 이것도 파이토케미칼이 많네. 우리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이 받은 제품을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연한 거고. 시간은 걸리겠지. 자연치유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사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일하게 금메달 딴 제품은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죠. 왜 안 들어왔어요? 제약회사 건데 들어오면 됐다 비싸요. 못 사 먹습니다. 사업이 안 돼요. 걔네들은. 안 팔리니까. 몇십만 원, 100만 원짜리 드시겠어요? 한 달치에 40만 원, 50만 원짜리 드시겠네요. 누가 몇 명이나 먹겠네요. 네. 들어오면 더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금메달 딴 제품은 유산화가 유일하고 이 제품을 드시면 건강해진다는 걸 강조를 하시면 돼요. 네. 별만 5개 받고 금메달 땄어요로 하면 큰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거. 이거는 5판인데 큰 이거 비슷해서 내용 넘어가고요. 6판. 6판을 보여줄 때는 교보문고 어플로 보여주시는 분? 잘하고 계시네요. 6판 설명할 때는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꼭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어플 깔아놓으시고 클릭만 하면 나와요. 해보셨어요? 네. 이거 좋네요. 바로바로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떠있죠. 어플. 그래서 클릭하고 금방 뜨니까 보여줍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객관성, 사실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이네. 그래야지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믿겠죠. 그런 막 의심을 갖고서 이걸 얘기를 들으면 암만 좋은 걸 얘기하더라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줍니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뜨죠. 그럼 딱 떠요. 그럼 반응이 이게 딱 뜨면 이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1등 하네요? 1등이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보여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책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 책의 설명은 유산화가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은 어떤 등급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요. 의약품 대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의약품 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에 플래티넘 등급, 다이아몬드 등급, 골드 등급, 실버 등급, 브론즈 등급을 다 충족이 되고 나서 플러스까지 하면 플래티넘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받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 어딜 것 같아요? 보통 웃으면서 유산하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유산합니다 하고 딱 보여줘요. 유산하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 거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여주고 또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뒤에 여기 하나에 이제 한 장에 더 추가되는 게 뭐 있냐면은 생체용률 비교표, 타사와 비교를 쭉 한 장 더 해놨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유산화 제품의 원리는 자연 치유의 원리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의학연구소가 있고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서 임상 시험 실험이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병원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그게 2006년도 이건희 회장님이 암 때문에 치료받으러 갔던 병원으로 유명해졌죠. 신기한 게 다 없어졌어요. 검색하면 하나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희 회장 뭐 이건희 쓰고 산업이고 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싹 지웠어요. 그 관련된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의학 기자가 이걸 연세를 받고 왜 삼성병원을 냅두고 그렇게 좋다는 최고라는 병원을 냅두고 미국에 갔을까? 이상하잖아. 냄새를 받고 취재를 간 거예요. 취재 간 게 뉴스에 나왔죠. 그 뉴스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뉴스인 거예요. 그게 언제 나왔어요? 2006년도 나온 거예요. 6년도. 제가 그거를 또 어디 갔니?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걸 왜 보여주는지 항상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기에 유산화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네, 세계 각국의 자연의학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생야채만을 섭취하는 식이요법과 해독 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부 태평양 해변에 있는 이 병원은 식이요법으로 암 치료를 시도해 유명해졌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13잔 이상의 녹즙을 마시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감자와 과일, 야채 등을 5kg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식품임은 물론이고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생야채만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I feel like I have a little bit more energy and just all, very relaxing here. 18개월간의 식이요법으로 수술이 필요한 전립선 암을 극복한 이 남성 역시 식이요법 신봉자입니다. After the 18 months, I had a PSA of 0.06. 네, 정상되신 거예요.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야채 식이요법은 육식이나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체질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게 핵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으로 저하된 신진대사를 복원시켜 자연 치료를 높이는 원리입니다. It's a treatment to restore the body's defenses, the body's immune system, the body's mineral balances, the essential organ systems, so that everything works again. 커피를 이용한 장 청소와 혈액에 약물을 투입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치료를 병행할 경우 식이요법의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Most people are exposed to toxins on a daily basis. Most of the toxins are stored in our fat. 항암 치료나 수술에만 매달리지 않고 몸 전체를 개선해 암을 치료하는 식이요법. 몸에 쌓인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유기농 식단과 비타민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로자리토에서 KBS 뉴스 이충환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기자가 얘기했던 그 멘트가 요약이죠. 요약뿐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치유의 원리라는 거. 마지막 그 기자가 얘기한 거는 외우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외우실 수 있는 거. 몸에 쌓인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유기농 식단과 비타민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로자리토에서 KBS 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제가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독소를 제거하고 이게 해독 그리고 유기농 식단 비타민 섭취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유기농 식단은 뭘까요? 뉴트리밀 있잖아요. 여기서 그걸 강조해 주세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병원인데 우리 유산화에서는 누구나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일반 대중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유기농 식단 일반인들 할 수 있어요? 쉽게? 못해요. 그 유기농 식단이 뭐냐면 유밀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섭취는 헬스케어.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강화된다. 자연 치유력이 세지면 암도 낫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드셔보시라고. 제일 좋은 건 해독이라고. 딱 이제 끝나면 이제 제품을 펴요. 제품 이 전단지를 갖다가 펴요. 제품 전단지를 펴고 설명을 해요. 뭐가 필요하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빛이 바뀌는. 이거 딱 설명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눈 비치네? 저는 뭘 먹어야 되냐 그러는 거지. 물어보게 돼요. 지금 막 급해요, 지금 막. 지금 몇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전단지를 피고 설명하는데 제품 안내서는 피지 마세요. 제품 안내서를 피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전단지를 피고 뭘 드셔야 되냐면 체크만 해주세요. 헬스팩 드시고 뭐 드시고 뭐 드시고 뭐 드시고. 근데 그게 왜 먹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뭐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헬스팩은 비타민, 미네랄, 야채, 과일 드시는 거고요. C300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염증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염증도 억제해주고 몸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 때 꼭 필요한 거고 불포화지방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 파이버진은 정청소 개념으로 해서 장 건강 그리고 장에 좋은 균한테 모유를 주는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으로서 드시면 좋습니다. 뭐 딱 설명해 주는 거죠. 리셋하면 칼슘 추가 또 추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딱 끝!